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표는 이미지넷 경연대회에 매해 매년 우승 모델들의 성적표입니다. 성능 지표고요. 이미지넷 경연대회는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대회죠. 이 이미지넷 경연대회는 1000개의 사물, 오브젝트들을 판별하는 경연대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미지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이미지에는 이제 1000개의 우리가 판별해야 될 1000개의 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우리가 강아지냐라고 강아지 이미지를 딱 들이매요. 그러면 이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모델이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을 해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요 5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기가 예측하는 후보군을 냅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냐 고양이냐 뭐 이런 것들 다 내는데, 이 탑5 이 여기 오류율 수치가 탑5 오류율이거든요. 그래서 탑5 오류율은 뭐냐면 5개의 자기가 예측 후보군을 탁 내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라도 맞으면, 5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건 이제 오케이 맞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안 맞은 탑5 오류율을 보냐면 2011년에 나온 모델이 이제 딥러닝이 아닌 거죠. 요때는 이제 26%가 됐는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 CNN 기반으로 딥러닝 기반에서 CNN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거의 한 10% 가까운 성능 향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같이 경연대회 또 나왔던 모델들은 뭐 27% 이렇게 됐었는데, 혼자만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성적으로 우승을 하게 됐고, 이후부터는 이미지넷 경연대회 다 딥러닝이에요. 거의 이제 딥러닝 각축장이 되고요. 마침내 2015년에 레스넷은 강의 후반부에 제가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3.6%의 탑5 오류를 가지고 마침내 인간이 이 이미지넷 데이터 기반으로 오류를 봤을 때는 5% 된다고 그래요. 이 인간의 이미지 인식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딴지를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인식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 오케이 인정을 하는데, 딴지를 걸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슨 이미지길래 뭐 이미지 하나를 보고 5개의 후보군을 예측을 했는데 5%나 틀리나, 네, 요런 생각이 좀 제가 들어서 요건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딥러닝과 타 머신러닝의 딥러닝의 장점, 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좀 포함되긴 했는데, 이 딥러닝은 매우 유연하고, 그리고 이 연결 지향주의인데, 이게 연결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확장성 있는 좀 다른 유형의 모델인데, 그때그때마다 뭐 얘는 이미지 판별에 잘 맞아떨어지고, 얘는 뭐 텍스트 인식이라든가 뭐 또 얘는 뭐 생성형 AI 뭐 이렇게 뭘 글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림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확장성 있는 모델 구성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타 머신러닝에서 거의 이루기 힘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배우게 될 CNN의 핵심은 사실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과거에는요 강아지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를 구성하는 주요 피처들을 우리가 일단 로직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이 주요 피처들을 일단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 강아지의 뭐 전체적인 얼굴 윤곽은 어떻게 되고, 코는 어떻게 좀 구성 전체 얼굴 비율에서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아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는 작업을 해 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뽑아낸 작업들이 피처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피처들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넣어서 판별을 강아지입니다라고 하는 유형이었고, 근데 이게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이게 또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또 뽑아내는 로직이 또 바뀌어야 돼요. 로직을 우리가 또 만들어줘서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게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 피처를 뽑아내는 이런 역할을 이제 이 피처 익스트랙터 안에서 딥러닝 모델로 뽑아내 버리게 됩니다. 여기를 거치게 되면 주요 피처들이 짠 하고 나와요. 짠하게 나오고, 여기 이제 주요 피처에 대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붙여 가지고 이게 이미지를 요렇게 놓으면 이게 강아지입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여러분들 뭐 본 강의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굉장히 이제 연결지향주의 그런 어떤 배경만 같을 뿐이지, 그런 그 여러 가지 변형적인, 그리고 어 이 뭐 영상이나 음성이나 또 뭐 자연어 인식, 여기에 또 최적화된 모델들이 굉장히 딱딱 맞춰져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덕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죠. 사실 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 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최적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 딥러닝 기반으로 모델링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 음성, 자연어 인식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생성형 AI, 뭐 챗GPT를 위시한 뭐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가 지금 거의 뭐 딥러닝이 굉장한 부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또 최적화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뭐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한 분야다라고, 좀 뭐 알고리즘이 하나다, 유형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딥러닝 전문가분들은 이 의견을 어쩌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의견에 이제 딥러닝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의견이 뭐냐면, 딥러닝은 너무 그 과거 머신러닝 기법하고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분야도 너무 많다. 그리고 딥러닝이 갖춰야 될, 딥러닝을 해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부터는 뭐 과거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분파라고 좀 보자라고 하시는 분의 의견에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고요. 자, 그리고 딥러닝의 단점을 좀 보자면요. 굳이 굳이 찾자면입니다. 굳이 찾자면, 제가 여기다 하나 썼어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일단 매우 많은 컴퓨팅 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타 머신러닝하고 차원이 다르게 많은 컴퓨팅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GPU 등의 고가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뭐 타 머신러닝은 사실 이제 CPU의 병렬성만 좀 좀 되면은 빠르게 돼요. 빠르게 되는데, GPU의 고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학습을 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타 머신러닝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지나치게 고차원의 최적화를 유도합니다. 요게 장점입니다, 장점. 장점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지나치게 고차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중치 값을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중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머신러닝 기법은 없거든요. 상당히 타 머신러닝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은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한다고,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정형 데이터에서는 큰 성능 향상이 없다라는 걸 혹시나 이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게, 이게 뭐 성능이 정형 데이터에서 딥러닝이 많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이제 라이트 GBM이나 XGBoost 같이 이제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에서 크게 그 사용되는 이런 알고리즘 대비 GPU까지 동원을 하면서 오랜 학습 시간을 거쳐서 해서 큰 성능 향상을 이루기에는 그렇게 그 용도에는 쓸 솔루션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왜라는 거를 좀 여쭤보면, 이게 좀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나치게 고차원,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어떤 의미적인 게 좀 있거든요. 사실 이미지 픽셀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방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너무 고차원적으로 풀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비선형성을 추구하되 좀 선형적인 게 강조가 돼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 타 머신러닝의 정형 데이터에서 작용하는 그런 로직 대비해서는 딥러닝이 너무 큰 상상이 어렵다. 요런 어떤 굳이 단점을 찾다면. 자,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스스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생성하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얼굴을 읽어서요, 이 사람 이제 요 얼굴이 누구인지 판별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얼굴에 대한 주요 피처들을 생각을 하고요, 이 피처들을 만들어내는 로직도 함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둥근지, 그런 주요 피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에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코의 뭐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 피처로 만들어주는 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피처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별도로 로직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피처들이 만들어지면 이 피처에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마크다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근데 요게 얼굴이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 만드는 로직도 바뀌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피처를 재작업을 그리고 로직을 생각해 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피처가 맞을지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작업이 돼야 되는데, 딥러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딥러닝은요,
이 이미지를 탁 집어넣으면 이 이미지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에 따른 피처들을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요. 주요 피처들을 자기가 뽑아내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결과에 맞춰서 이 피처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피처 디텍션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기존 이 타 머신러닝 기법과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첨언 드릴 게, 여러분 뭐 어디 인터넷에 보시면 이게 이제 스스로 피처 익스트랙션이 아니라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미지만 넣으면 뭐 딥러닝은 다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은 그러니까 그 피처를 다루는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에 대한 프리 프로세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거 피처 엔지니어랑 익스트랙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지만 넣으면 딥러닝이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고, 딥러닝을 써도 피처 엔지니어링은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뭐 플로트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인티저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좀 해 주고, 거꾸로네요. 인티저로 되어 있는 거 뭐 플로트 값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적절한 이미지 사이즈를 가지고 맞춰서 한다든가, 요런 어떤 전처리 작업들은 반드시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 '딥러닝이 정말 인간의 인식 능력보다 뛰어난가?' 그러냐, 살짝 아까 5% 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딴지 살짝 걸라고. 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거는 불독이고 어떤 거는 핏불 테리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둘 중에 어떤 게 불독이고 핏불 테리어인지 대강 보면 얘가 불독스럽긴 하죠. 요게 이제 핏불 테리어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메리칸 불독이고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혼동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강아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이제 품종을 판별하는 거다, 그러면 틀리죠. 많이 틀리죠, 우리는. 많이 틀려. 아니, 일반 이미지 놓고 우리가 5개 예측해서 하나씩 틀릴 이유가 없어요. 강아지냐 고양이냐 뽑는데. 그거 우리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품종을 놓고 보면 이게 테리어인가? 불독 같기도 하고, 이거 뭐지?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강아지 전문가 분이시라면 요거 틀릴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딥러닝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어떤 품종을 가리는 이미지 판별 경연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갔을 때의 어 판별하는 인지 능력보다는 딥러닝이, 우리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전문 딥러닝을 활용을 하면 딥러닝이 좀 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판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딥러닝이 보는 이미지 인식이 인간하고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이미지 인식 뭐 보다 뛰어나다, 이거는 너무 좀 한 단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진짜 한 단면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아까 이 뭐 품종 판별하는 것 같이 그런 단면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고, 자, 이게 어떤 거는 컵케이크고 어떤 건 치와예요.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 이게 어떤 게 컵케이크고 어떤 게 치와인지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실 수, 이런 사진 1000장을 가져와 봐라, 내가 한 장이라도 틀리나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는데, 딥러닝은요, 지금 뭐 얘를 판별하는 최신 모델까지는 안 봤는데, 얘가 이미지 오류율이 10% 가량 된다고 그래요. 꽤 많이 틀리죠. 그쵸? 근데 헷갈리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눈이랑 이 컵케이크에 이거랑 이거를 딱 보면 이게 컵케이크 하고 치아하고 사실은 특징상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논리적인 것만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 아무리 많이 줘 봐야 다 분별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2박 3일 잠 안 재우고 이런 정신이 몽롱하고 이러고 또 10초에 100장 이미지 판별해 봐, 이러면 틀릴 수 있죠. 그건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사실 인간과 다르게 본다, 요게 좀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 그림 보시면 이거는 상당 부분 까마귀라고 잘못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까마귀 색깔은 거의 다 검은색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도 첫눈에는 헷갈립니다, 잘 보시면. 이게 아직도 까마귀로 보이세요? 예. 잘 보시면 고양이죠. 잘 보십시오. 자, 요거 헷갈리시면 이거 사람도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얘는 까마귀라고 딥러닝이 오히려 인식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까마귀 자체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우리가 학습할 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뭐 섞여 있는 고양이 이렇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딥러닝이 다르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우리가 뭐 병원에서 뭐 임상 진단 전문의 분들이 자신만의 노하우, 쌓인 경험을 가지고 이미지를 잠 판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노하우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경험과 그리고 경험에 기반한 경험이 플러스된 인지 능력과 그리고 여기에 딥러닝의 또 다른 영역을 보는 거죠. 또 다른 차원으로 딥러닝이 또 보는 딥러닝만의 인식, 딥러닝만의 인지 능력 이렇게 할게요. 요게 결합이 돼서 이 협업을 한다는 제가 좀 여기에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딥러닝이 협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딥러닝의 역할에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인제 여기까지가 제가 예전 강의 냈을 때 "협업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생성형 AI 나오는 거 보면 이게 협업이냐 아니면 내 자리까지 다 위협하냐 뭐 이렇게 좀 살짝 겁나는 상황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딥러닝의 발전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협업해서 나오는 딥러닝이 될 거라고 저도 아직까지 계속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